EJ와 이동형 TV의 콜라보 긴급 라이브 365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뭐 이거는 뭐 참 많이 했다 그죠? 365라는 예. 숫자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거야? 예, 일주일에 와, 오, 몇 년을 많이 했네, 했냐? 한 10년 했어. 그러니까. 와, 참 뭐 공로를 좀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그러니까. 아무도 인정 안 해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 작가 뭐 자기 자랑 뭐 꼴보 싫다는데 야 니들이 인정 안 해주니까 내가 나라도 다운 시키세요. 다운 시켜야 됩니다. 오늘 정말 노란 딱지 붙지 맙시다. 뭐, 이 정도 가지고 미치겠어. 그건 설마. 아니지. 예. 시청자도 조롱한다고 또 싫어한다. 하지 말라고. 자, 근데 오늘 우리 초대 손님 그 지난번 EJ 긴급 라이브에서 대박을 친 바람에 요 조합이 너무 좋다. 요 조합이? 이런 형들 한 게 뭐 있다고? 또 아닌 말로 그저 진보 형님 가만히 계시다 갔잖아 웃다가. 내가 그 얘기 맞아.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아까 우리 동네 사는 이 식당 아저씨가 식당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걸 열심히 본대요. 그러니까 나한테 제보를 어제 내가 밥 먹으러 갔더니 제보. 주인 제보를 제보했어. 박지훈이하고 이 사장하고 둘이서 최진봉 교수 뒷담화를 하더라. 뭔 뒷담화를 해요 제가. 제보가 들어왔어. 아니 그거는 참 긍정적인 분이야 이런 거였어요. 뒷담화가 그렇게 아니야. 얘기했어요? 늘 웃음이 있는 늘 항상 웃음이 늘 있는. 웃음. 그게 뭐 근데 뒷담화? 형님은 진짜 여기 와서 뭐 힐링하고 가지. 정말 기분 좋게 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 연기를 하나 하십니까? 그리고 욕을 하나 하십니까? 욕 안 해. 우리는 사실 절대. 명예훼손 이제 고발당하는 거 좀 그렇지, 그럴 수 있어.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난 절대 가는데. 그럴 수 없어요. 아 근데 그날 우리 엊그저께 우리 박지훈 변호사 연기가 정말 좋았다고. 아, 너못 봤는데 그때? 제가 그 연기 4번 했어요. 또 어디 가서 했어요? 뭐 온 데서 다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역시 최진봉 교수, 박지훈 변호사, 장용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사회부장을 해줘야 됩니다. 사회부장. 에이, 맞아. 됐어. 진급했지 부장으로. 부장입니다. 맞아. 아 이제 그런 거 안 해도 돼. 아 쑥스럽게 왜 그래? 그 회사에서 지위가 그럼 많이 올라갔네요. 지위만 올라갔습니다. 그 위에 몇 명 있습니까? 위에요? 예. 많죠. 아, 많아요. 부국장, 국장, 뭐 대표 많아요. 근데 참 아주 경제 좋은 회사예요. 원래는 징계를 내려야 될 사람. 징계를 내려. 나 그러니까 회사의 명예를 실추했는데 징계를 내려야 되는데 진급을 시켜줬어. 이런 회사가. 하나 확실한 거 있어. 아마 정재관의 존재를 모르는 것 같아. 아주 경제에서 정말 정재관이 모르는 누군데? 모르겠네 이래 되지. 그렇지. 나도 모르니까 근데 누가 자기랑 하겠어. 엄청 닮았어. 누가 닮았어? 목소리도 비슷해. 되게 비슷해. 목소리가 왜 닮았어? 그리고 닮았어. 형 머플러 한 번씩 하잖아. 형 머플러 하고 있더라 그 사람. 너 요새 안 해. 머플러 새 걸로 바꾸려고. 그래서 이렇게 세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야기할 것은 당연히 최강욱 비서관입니다. 우리가 매번 여러 차례 이 자리에서 언급했습니다. 검찰이네 최강욱 건들면은 안 된다. 나중에 박살난다. 그 추미애나 최강욱은 그 조국 스타일과 다르다. 이런 얘기를 늘 드렸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라이브 긴급 라이브 하는 이유도 이겁니다만은 최강욱이 아니고 오늘 원래 최강욱권이 없었으니까 오늘 라이브를 결정했을 때는 오늘 추미애 장관의 이제 검찰 인사를 간부급 했죠. 인사가 예. 있었잖아요. 중간 간부급. 그 얘기를 하려고 우리가 이제 긴급 라이브를 했는데 오늘 그 중간 간부 인사가 오늘 최강욱을 기소했습니다. 그렇지. 이거는 청와대하고 한판 해보자겠다 그런 의미밖에 안 돼요. 제가 알기로 이거는 뭐 제 내피셜입니다. 조국 교수랑 가장 친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윤석열이 청와대나 조국 교수나 예컨대 추미애나 반격할 만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카드 중에 가장 치명적인 거는 최강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당일날 조사 없이 기소한 거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부르지도 못하고 부르긴 불렀죠. 안 갔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들이 부른 이유는 불러서 망신 주기 하려고 그랬거든. 그리고 불렀다 그러면 또 기사가 막 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 잘못했네. 있구나. 그렇지. 뭐가 있네? 있는 것 같아? 그렇게 뭐가 청와대야? 있네. 예, 어. 뭐가 있네. 골.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최강욱 계속 안 갔어. 안 가? 그렇지. 서면으로 하면 되지 뭐. 계속 안 갔단 안 말이야. 가? 안 가다 보니까는 야 오늘 그러면 날려 이렇게. 우리 국민들은 검찰이 기소했다 그러면 뭐가 죄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건 또 그렇지. 그걸 노린 겁니다. 그걸 노린 거예요. 그걸 노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그 얘기를 하지만 어지간해서는 출석 없이 기소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출석을 하라고 계속 하죠. 계속 하죠. 아니면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도 출석 없이 기소했잖아 그때도. 아주 이례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나쁜 정치적 거지. 판단이다. 그러니까 정치적 판단이라는 게 내 말은. 날짜도 그렇고 그렇지.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에요. 이거는 뭐 기다렸다가 해도 되고 정말 안 되면 정 안 되면 영장이라도 발로 받죠. 정말 안 나온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라도 뭐 이렇게 출석을 좀 담보를 하는데 이렇게 출석 없이 기소를 하는 것도 말도 안 되고 더더군다나 인사날 바로 기소하는 거는 더 정치적이다. 그렇죠. 오늘 인사가 날 건데 굳이 오늘 기소를 하고 가겠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한판 붙어보자. 그렇죠. 이 얘기밖에는 뭐 달리 해석할 수가 근데 없죠. 어차피 출석을 안 하면 오늘 하나 내일 하나 별 차이가 없잖아. 그게 하루 그렇죠. 이틀 뒤에 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생기는 것도 아닌데 오늘 한 것이 의미가 있다는 예, 거죠. 그래요. 사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최강욱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잘못 건드. 사람을 잘못 봤어. 나는 감히 이렇게 말할게요. 이동현 같아. 야, 이게 이재정도 설명 눈도 비슷하고 생긴 것도 비슷하고. 뭐 아니 니도 기분 나쁘냐? 아니요, 강욱이도 아니요. 기분 나빠하긴 하던데. 최강욱 변호사를 그래도 가장 잘 알만한 방송하는 사람이 아마 저라고 저는 제 생각이 맞거든요. 근무도 같이 했고 오랫동안 알고 있었고 제가 근무 10년 하는 동안 10년 전부터 알았어요. 제가 제대한 지가 10년 됐으니까 한 18년, 20년 전부터 알았다고 보면 되고요. 그런데 앞뒤 안 잽니다. 근데 되게 영민한데 한번 칼을 들면 죽일 때까지 물어뜯거든요. 스타일이. 이동영의 서울대 버전입니다. 이렇게 설명 되겠나 이거? 설명 되나 이거? 화 와닿는다. 화 와닿는다. 나 살다 서울대 법대 나온 사람이 저렇게 앞뒤 안 재는 건 처음 봤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방송에서 몇 번 뵌 적이 있는데 정말로 그때는 신사적이었어요. 맞아요. 말씀도 그렇게 언성을 높일 법도 전혀 그런 없고.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정말로 한번 싸움을 하기 시작하니까 무섭다고 무섭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방문진에 있었거든요. 네. 그때는 방문진에 있을 있었지. 때는 안 그랬죠. 그럴 수도 없었고 그러니까 상황상.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방문이 있을 때는 SBS 이사도 했어요. 그죠? 이사도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잘 알죠. 왜냐면 언론계 관련된 일을 많이 했어요. 본인이 맞습니다. SBS 이사, 네. 방문 이사도 했고 이래서. 근데 그때는 진짜 장 기자님 말씀처럼 개인적으로 보면 되게 부드러워요. 어이, 그럼요. 너무 부드럽고 참 성질한 사람 걸 안 좋다, 낼 이랬는데. 사람처럼 생겼어. 아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본인이 관심을 갖고 뭔가 집착하게 되면 거기에는 정말 목숨을 못 뛰는 사람이 맞아요. 스타일 자체가. 아니, 저도 어떤 사람은 저거 되게 좋은 사람이라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가끔은. 뭐야 뜬금없이. 아니 왜? 우리 이제 텐션 올려놓으면 죽이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거. 내가 촉도로 이동형 만들어서 지금 내 이쯤에서 내 이동형 뭐 하고 딱 뭐 해가 좀 재밌게 딱 터뜨렸는데 터트렸는데 확 죽이지. 쥐를 나가면 뭐야 거기 성을 암만 형이라도 답답하다 진짜. 지금 댓글에도 이동형 고급 버전 막 이렇게 해서 지금 지금 하려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니까 그래가는데 그럼 뭐 딱 치고 가려고 그랬는데 확 죽이면. 치아라 아, 진짜. 치아라 최강욱 형 그냥 여기 설명해 내주소서 최강욱 형 뭐 했는지. 그러니까 그 장용진 기자한테 내가 사람들 웃기라고 여기 데려온 거 아니에요. 그 자리 웃기는 건 얘가 하잖아. 웃기는 거는 그 설명만 제대로 해주면 돼. 여기는 웃고 방청객이야. 여기는 효과음 빵빵 터지게. 부담을 갖지 마요. 형하고 형은 있잖아요. 두 형은 각자의 역할이 있단 말이야. 왜 쓸데없이 웃기려고 뛰어들어. 아, 이거 참. 예, 최강욱 변호사는 군 법무관 출신입니다. 군 검사 출신이고요. 예. 제가 알기로는 10일 마이크 좀 방송 1, 2, 3 정확하게 여기 마이크 돌려 이렇게. 마이크 이거? 그렇지. 그렇게.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 좋아해. 가자, 너무 가자. 동생들 형들 뭐라카는 거 너무 좋아해. 그래 야자 타입이야. 일부러 하는 것도 있어요. 사실 이해해 주세요. 야, 계속. 아유. 예. 정신이 안 없어. 아니 제가 마무리 지으면 사실 여기 앉아 있는 네 사람이 최 비서관이랑 조금씩은 친분이 있습니다. 맞아요. 예. 다 있어요. 다 알죠. 만나보고 다 뭐 알죠. 사석에서 만나고 이야기도 해보고 했기 때문에 다 알아요. 이분이 어떤 스타일인지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맞아요. 몇 번 검찰에 경고를 날린 거예요. 조국 교수랑 스타일이 완전 다르니까 조국 교수는 선비 스타일인 거고 또 학자고 그렇죠. 이분은 밑에서 전투적으로 싸운 사람이고 백면 서생 같은 사람이죠. 그렇죠. 오늘 입장문 나온 거 보면은 바로 착착 와닿습니다. 한번 맵게 소개 자, 좀 해주세요.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입니다. 시작을 해서 비정상적인 검찰의 행태와 총장을 필두로 한 최근의 비상식적 수사가 이렇게 적법 절차를 무시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은 기우가 아니었습니다. 그다음에 검찰청법에 위반하여 검사장에 대한 항명은 물론 검찰총장에 의한 검사장 결재권 박탈이 이루어진 것은 단순한 절차 위반을 넘어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야, 또 그다음 이거 정말 한자 한자가 주옥 같습니다. 그간 대통령에 대한 충심을 운운하면서도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권한을 남용하는 막무가내식 행태는 이제 그 정점에 달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면서 와 멋지다라고 했었는데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으로 윤석열 총장과 관련 수사진을 고발할 것입니다. 그간 윤석열 총장을 중심으로 특정 세력이 보여온 행태는 적법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내부 지휘 계통도 형해화시킨 사적 농단의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의 사실 공표는 물론 직권 남용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뿐만 아니라 대검 참모, 지방검사장에게도 반복하였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관련자들을 모두 고발하여 그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직권 남용이 진정 어떤 경우에 유죄로 판단될 수 있는 것인지 보여주겠습니다. 예. 최강욱 말투 같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최강욱 이런 반격을 할 줄 몰랐겠지. 그렇지. 근데 최강욱도 그 검찰 안에 빨대가 있고요. 또 많은 검사들이 최강욱을 존경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보를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최강욱이 민정비서관인데 공직기강 비서관. 공직기강 비서관인데 네. 그 위에 이제 자기 상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관들이 있는데 이분은 상관들하고 상의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하지마 하면 네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내가 마음먹고 그냥 해. 이동형입니다. 만일 뭐 위에서 하지마 그럼 그럼 나 사표 쓸게요. 네, 맞아요. 이런 사람이 이런 100%. 스타일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저 민정수석 비서관이 그렇게 이런 걸 막을 정도의 그런 강단이 있는 그건 분은 또 아니죠. 못 되죠. 뭐 있는도 없는도 한다는 얘기가 있는 듯 있죠. 없는 듯 하신 네. 분이니까 그래서 아마 더 힘껏 밀어붙일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중간에 빠졌던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성윤이가 그래. 서울중앙지검이에요. 맞아. 검사장이었죠. 그 결재를 없이 그렇지. 지금 그거는 기소를 말이 안 되는 해버렸거든요. 다이렉트로 지시했다. 충분히. 이게 우리가 직권남용죄 계속 얘기했잖아요. 유재수 얘기. 맞아. 유재수 때 이런 부분이 생겼으면 유재수도 직권남용 될 그렇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보여준 거죠. 좀 놀랍게도 윤석열 자기들이 수사하고 자기들이 갖고 있던 칼을 갖고 자기를 찌른 격이 됐어요.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수석 시절에 유죄수건 감찰 뭐 금하고 어쩌고 나발이고 이 정도면 그만하고 이거는 그 지금 금하고 있는데 넘겨가지고 거기서 판단하게끔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넘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조국 장관 뭐라고 했어? 정무적 판단이라는 거야. 그렇죠. 나의 권한인 정무적 판단. 맞아요. 맞아. 그 정무적 판단 한 거야. 근데 검찰이 무슨 정무적 판단이야? 그건 직권남용 이렇게 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논리면 서울중앙지검을 뛰어넘어가지고 윤석열이가 이렇게 한 거는 그렇지. 이거는 직권남용이 되는 거야. 저는 언론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러면 네. 언론 같은 경우 이런 문제를 그러면 아니 생각해 보세요. 언론이 계속 조중동이나 보수 언론들이 뭐라고 얘기했어.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을 패싱했다 이런 얘기 계속 했잖아요. 지금까지 네. 계속. 근데 왜 지금 이 사태에서는 항명이라고 얘기하냐고. 이상하죠? 아니 검찰총장이 서울지검장을 패싱해서 지 맘대로 한 거잖아요. 그거는 왜 얘기 안 하고 그걸 다시 항명이라고 얘기하고 이거 뭐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아니 마치 똑같은 비슷한 이성윤 사건을. 검사장이 잘못이 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몰고 가는 그러니까 거잖아. 그 사실 똑같은 맥락에서 똑같이 비판을 해야 되는 건데 전혀 다른 얘기, 다른 입장을 얘기하고 있군요. 근데 저는 사실 왜 그러고 있는지 전 최근에 하나 감 잡히는 일 하나 있었어요. 뭔데? 그저께 이제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꾸기의 문자가 공개되지 네, 않았습니까? 맞아요. 예. 그렇죠. 꾸기의 문자가 공개됐는데 저는 사실 보고 황당했어요. 이게 뭐라고 공개를 했지? 이게 뭐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여튼간에 검찰이 구질구질하게 하면 이게 뭐고 설명해. 야 황당하다 이러고 있는데 자 현장에 있었던 기자한테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선배님 그거 발표하자마자 갑자기 기자들이 우르르 일어나서 나가더라고요. 아유 빨리 써야지. 단독 빨리 써야지. 그러니까 뭐냐 단독도 아닌데 그러니까 다 봤을 때 단독 아니니까 딱 그것만 보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럼 뭐겠습니까? 오늘 내가 요거 발표할 거야. 와서 보고 써. 그래서 딱 보니까 끝났다 하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 뒤에 공방 같은 건 전혀 볼 생각이 없이. 이 뭐겠습니까? 검찰이 주는 대로 받아먹고 그렇죠. 있다는 거죠. 언론들이. 검찰이 언론 플레이하고 지금 언론하고 짝짝 공유돼 있는데 이번 최강욱 또 검찰 대결에서도 최강욱 측의 이야기를 하나도 안 실어줬어요. 맞아요. 전부 검찰에 네. 따르면 검찰 인사에 따르면 전부 검찰 얘기만 썼거든. 맞아. 오늘 제가 모 신문 모 통신사 기사를 얘기해요. 봤는데 뭐 동시사야. 뭐 여기가 뭐 공중파야. 얘기해. 뭐 어디야? 모르지. 까먹었어. 생각이 없는데 정말 까먹었어요. 하도 많이 쓰다 보니까 예. 그냥 안 되면 모 기자, 모 통신사, 모 의원, 모 검사, 모 판사. 예, 뉴스원인데요. 뉴스원 뉴스원이면 얘기하면 되지 뭐 그래. 거기 보면은 이제 기사 제목이 정경심 우리 돈 잘 크고 있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 기사인데 이장호 김규빈 기자가 썼다는 기사인데 여기 보면은 이 기사에 제가 세 보니까 검찰은이라는 주어가 무려 9번이 나와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검찰이라고 하는 문장은 2개가 더 있고요.
워낙에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주어를 생략을 해가지고 검찰을인데 주어 생략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면 13개가 나와요. 검찰 얘기는 그러니까 그렇지. 전부 검찰 됐는데 얘기인 거지. 변호사 얘기는 딱 한 줄 나옵니다. 이런 걸 보고 사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언론이라고 하면 공정하게 양쪽 의견을 다 대변해 줘야 되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그게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최강욱 비서관 관련된 사건을 보면 최강욱 비서관이 마치 나쁜 짓을 하고 위조를 한 것으로 몰고 가잖아요. 본인은 아니라고 몇 번 밝혔고 실제 그 출석 요구서 온 것도 그건 피의자 신분이 아니라 참고인 신분으로 왔다고 본인은 얘기했는데 그런 얘기는 전혀 보도가 안 되고 피의자인데 안 출석을 안 했다는 쪽으로 몰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좀 보도 자료를 보니까 그 동안에 나왔던 출석 요구서가 다 나왔어요. 네, 그걸 딱 맞아요. 공개를 했는데 보니까 어디를 봐도 피의자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어디를 봐도 피의자니까 네가 출석해야 된다라는 요구를 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봐도 이제 피의자를 유추할 수 있는 자 내용도 사건으로 없고. 한번 가봅시다. 지금 기소한 건 업무방해죄 공범이에요. 그렇죠. 업무방해죄 뭐냐면 인턴 활동을 한 바가 없는데 법무법이 청맥입니다. 청맥 변호사를 하면서 인턴 활동을 했다고 허위로 작성해줬고 그 작성 자료를 통해서 제출이 됐기 때문에 업무가 방해됐고 공범이다 취지로 그렇지. 기소를 했습니다. 근데 검찰이 크게 실수했던 부분이 있어요. 확인했던 게 우리 저번에도 한번 이 작가하고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전화해가지고 직원들한테 맞아요. 저거 압니까? 직원들 맞아요. 몰라요. 우리 그렇게 모르는데요. 인턴 안 했습니까? 우리 기억 못합니다. 그거 보고 옳거니 기소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인턴 활동 거기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도 인턴 받잖아요. 다 인턴 할 수 있습니다. 기록 갖다 주면 돼요. 네가 이 기록 보고 보고서 써라. 네가 이 기록 보고 감상문 써라. 그거 다 인턴 활동이에요. 이 기록을 갖고 아니면 이거 안 들어오고 열람을 복사를 한번 해와라. 그것도 다 인턴 활동이거든요. 최강욱 비서관의 설명은 그래요. 왔다고 하기도 하지만 더 문제는 뭐냐면 기록 보고 뭐 편철하고 집에서 공증하고 이런 기록을 하라는 거거든요. 설사 왔던 증거 자료가 없다 손치더라도 이런 자료가 있다고 하면 비슷한 것만 있다고 하면 인턴 활동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최 비서관 쪽에서는 계속해서 인턴 활동을 했고 했다. 내가 그렇게 써줬다.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그건 문서 위조도 아니야. 왜냐하면 그렇지. 최강욱 비서관이 그때 대표 변호사였기 때문에 자기가 원래 쓰는 거예요. 맞아. 그런데 언론에서는 검찰 말만 듣고 계속해서 인턴 활동을 안 했는데 허위로 써줬다고 써줬다? 이 보도를 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어떤 신문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더러운 기사가 하나 났더라고요. 뭐냐면 이제 최강욱 비서관이 그런 말을 했대요. 아 이거 뭐 써드린 거 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입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마치 거짓말인 줄 알면서 써줬다의 증거로 지금 아니야. 아니 그건 근데 아니지.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황당해. 그거 가능한가요? 시청자들 도움을 좀 위해서 내 명의의 작성 문서를 내 마음대로 작성하는 거는 아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예. 내 이름 걸고 음. 이동영 나쁜 놈이다. 음. 이동영이 고추가 크다. 왜 이런 또 하나? 또 일로 간다. 노란 또 놀았다. 죄송. 고추가 크도는 허위가 아닌데. 긴 거. 하여튼 내 이름 걸고 어떤 허위 작성 문서를 써도 하더라도 범죄가 되지 않아. 공문서를 그렇게 했을 때 범죄가 되지. 사문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길 때가 요 문제입니다. 요새 이제 위조죄, 표창장 위조죄 이런 게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알아둬야 될 게 남의 명의의 문서에 건드렸을 때가 위조가 되는 겁니다. 표창장 명의를 찍는 사람이 최성애잖아요. 최성애 도장을 누가 갖고 와서 지가 찍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사건은 허위 사문서 작성죄는 죄가 없어요. 그래서 못 걸잖아요. 그러니까 뒤로 뺑뺑 돌아서 업무방해를 했다 공범으로 건 거예요. 그거 자체도 무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한 것처럼 자기 명의의 문서에 호락질하든 뭐라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증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확인해야죠. 이건 범죄 같지도 않은 범죄잖아요. 이게 무슨 범죄입니까? 확인하는 과정은 뭐냐면 인턴 활동이라는 건 사실은 정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전화해서 너 우리 김인턴 조인턴 너 대학교 가서 책 좀 보고 나한테 전화로 한번 보고했어요. 또 인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조사를 안 해요 당연히. 예. 근데 어거지로 조사해서 기소까지 했다는 예. 건 정말 문제라는 심지어 겁니다. 조사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지금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 그런 얘기예요. 육아휴직을 갔다든지 이미 퇴직한 직원들한테 전화해서 누구 알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깜짝 놀랄 뭐 거니까 모른다. 저 잘 모르겠는데요. 나중에 전화하세요. 그래서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모르겠는데 하고 끊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본 적이 없다. 허위다라고 해서 바로 이거를
기소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강욱 문제라는 비서관이 것이 난리 났지. 기소 남용한 직권 남용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자기들 얘기하는 마음대로 거지. 기소를 한 거예요. 아무 죄가 되지도 않는 거를. 창피를 주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청와대 그렇죠. 근무하는 그렇죠. 비서관에게 이런 어떤 그 뭐 씌워서 청와대가 마치 비리 집단인 그렇지. 것처럼 만들려는 의도를 정치적 갖고 있는 목적이죠. 그렇게 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이런 검찰이 이런 짓을 할 때 견제하고 비판하라고 있는 게 그러니까 저 기자들이거든요. 그렇죠. 왜 검찰 출입 기자가 있겠습니까? 검찰 보고 잘한다 이렇게 하라고 있는 게 검찰 기자가 아니에요. 검사가 직권을 남용하고 있을 때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을 때 야, 네 검사들 니들 그러면 안 돼라고 그렇지. 하는 게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게 기자들 역할인데 맞아요. 지금 다들 이거는 미친 건지 진짜. 아, 그래서 욕하지 말고요. 지금 보면 아까 우리 언론 저널리즘 M도 얘기했지만 언론이 정답을 정해놓고 근거를 맞춰간다. 그렇지. 똑같은 겁니다. 검찰도 그건 정답을 정해놓고 근거를 맞춰가는 거예요. 아니 정답을 놓고 맞춰가면은 차라리 다행이게 아무 생각 없이 주는 대로 따라 먹고 있는 거야 지금. 아니 언론 말고 검찰이 검찰. 검찰은 그렇고. 좀 가만히 내 작품 망칠래요 이렇게? 아 정말. 그래 예를 들면 최성해 총장이 뭐라 했습니까? 나는 도장 찍어준 적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얘기했죠. 검찰이 최성해를 믿고 조국 장관은 포착상 유죄했다 했단 말이야. 그렇게 얘기했죠. 같은 사건인데 최강욱 비서관은 내가 도장을 찍어줬다 그랬어. 근데 그걸 안 믿고 이것도 그렇거든.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조사하고 있는 거예요. 정답을 정해놓고 맞아. 믿을 사람 말은 안 믿고 안 믿을 사람 믿고 이렇게 해서 뒤죽박죽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중간에 끼어들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언론 주어가 언론이 아니었어? 언론이 검찰이었어. 형은요. 난 좋아요, 정재환 씨. 네. 정재환 좋고요. 정재환 좋고요. 이 이제 이 얘기를 우리가 이 검찰 개혁 얘기를 하면서 제일 많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 같아요. 특수수사는 그림을 그리고 시작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우리도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특수수사를 했던 입장에서 그런 증거가 발견이 돼요. 내가 원하지 않는 증거, 반대의 증거, 애써 외면합니다. 그래. 옛날에 공안 수사할 때 아마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간첩 수사하는데 아닌 증거를 본 거야 검사가. 그것을 버릴 수 있고 그것을 감출 수 있는 사람이 훌륭한 공안 검사였고요. 그것을 드러내면 너는 다시는 공안부에 못 와. 얘는 형사부 돌다가 변호사 해야 돼. 그랬지 않을까라는 제가 저 스스로도 반성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안 돼요. 안 되지, 안 되지. 9명의 도덕을 놓쳐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우 형사 이 만주 변호사인데 형사소송법에 정말 중요한 법원 중에 하나거든요. 법원 중에. 야, 니 하기 싫으면 내가 아직게 해줄게. 그러니까 언론도 똑같아 언론도.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실이 있잖아요. 언론이 예를 들면 취재하러 가면 사실이 많은데 그 사실 중에 본인들이 쓰고 싶은 내용만 취사 선택에 쓰는 거예요 결국은. 아니, 그러니까 쓰고 싶은 게 있으면 다행이라니까요. 그냥 받아만 쓴다는 그러니까 거지. 받아만 보도자료 쓰는 가지고. 거예요. 내가 보면서 어. 요새 도저히 그러지 않고서는 꾹이 그렇죠. 그러니까 꾹이 문자 메시지 나왔다. 그거 딱 하면은 아니 반박은 듣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니 그걸 근데 꼭이 문자가 뭐 좋아 보이더만. 아이고 저 지금 세금 많이 넣고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좋아 보이더 그게 뭐? 그게 이게 내통하고 있다는 거 보이려고. 그게 뭐야 그게? 부끄럽다. 부끄러워. 그러니까 사실은 대부분 이렇게 해야 돼요. 사실관계를 수집하다가 결론을 내야 되잖아요. 언론도 마찬가지고 검찰도 마찬가지고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사실관계를 계속 수집하면서 이런 사실관계를 연결해 보니까 이 사람 이런 죄가 있네. 이런 사실 연결해 보니까 이 사람 죄가 없네. 이렇게 결론을 내야 되는데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취재를 해보니까 요게 이렇게 되겠네. 그렇지. 반대야. 이렇게 이동이 되겠지만 결론을 내놓고 얘는 이제 유죄여야 돼. 거기에서 맞는 증거들만 그렇죠. 수집하고 아닌 증거는 없애고 감추고 버리고 기자한테 흘리고 이런 정말 못된 행위들을 이제껏 반복해 온 거예요. 그 지금 어쩌면 저는 너무 고마운 게 당일날 최강욱을 기소해 준 게 저는 사자의 불화를 잡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코털도 있는데 그래. 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 거기를 그 부분이야. 뭐야? 아니 좀 세게 가려고 세게 가려고 그만큼 아니, 근데- 걸 잡았다고. 아니 우리 속담에도 있는데 그건 호랑인데요. 또 사자에 아니, 강훈 사자 안 닮았나? 사자 같지 않나 그 형? 수컷 사자 안 같아요? 나 좀 그렇긴 하다. 수컷 사자 약간 같아. 좀 이렇게 뭐 그 수컷 사자 같아. 어쨌든 번지는 수염을 느낌 건드리면 안 있네요. 된다는 거. 그 형의 그러니까 와 윤석열이 하다 최고의 어떤 그림을 지금 만들어낸 것 같아. 최고의 시점에 최고의 그림에 저는 이 정도 입장을 발표했잖아.
이 사람 그냥 넘어갈 사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요, 검찰이 계속 헛발질을 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조국 장관과 윤석열이 만일 함께 갔다면, 예를 들면 윤석열이 특수통으로 모든 검찰 인사를 꾸몄을 때 그걸 용인한 게 조국 장관입니다. 그렇죠. 근데 계속 갔으면 그 윤석열이 아마 자기 마음대로 해줄 정도로 그냥 저 조국 장관 가만히 있을 수도 있었어. 그렇죠. 그런데 그거 조국 장관 아웃시키겠다고 이 난리를 쳐서 추미애 장관이 올라왔어요. 그러다 박살나버렸지. 쟤네 마음대로 안 됐어. 이거 한번 뒤집어 보려고 상가집에서 네가 검사니? 검사니? 지금 법무부에서 감찰에 들어가겠다 이 부분에 맞아. 대해서 감찰을 들어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사실 총장도 분명 검찰총장이라는 직위에서도 분명히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범죄가 직권 남용이 범죄가 안 될 수는 있는데 감찰의 대상이 될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징계 대상은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두 가지 예를 들어줬잖아요. 하나 더 하면 지금 이거야 최강욱 이거야. 비서관건이에요. 센 거야, 센 거야 그러니까 이거. 다들 어떻게 한번 반격을 해보려고 하다가 지금 다 뒤치기 받는 거예요. 옛날 잘못하고 같으면 있다. 어떻게 됐냐면요. 불과 한 5년 전만 해도 언론이 다 받아쓰거든요. 그러겠지. 그리고 우리 같은 방송 없잖아요. 그리고 뭐 라디오도 없고. 그럼 공중파에서 다 그래 검찰 뭐 4분 일어났고 결국 수사 청와대 살아있는 권력 수사 못하게 하려고 막았다. 이런 기사로 도배가 됩니다. 그럼 후루룩 다 넘어가는 다 거야. 넘어가. 맞아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깨어있는 지식인 이동형. 오늘 왜 이래? 조금 더 달라는 얘기지. 모르냐를. 아이 그만해 보냈으면 되지 뭘. 많지 그지? 그래요.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 최진봉 교수님도 계시고 우리 장영진 정재환 기자도 계시니까 그래서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 얘기를 하고 이 동시 접촉 지금 10,000명이 지금 다 되려고 하거든요. 10,000명이고 이거 나중에 하면 10만 명 이상이 보고 또 퍼나르고 또 이 우리 거를 봤던 사람들이 또 다시 유튜브를 만들기도 하고 라디오에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국민들이 이걸 보게 됨으로써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 이런 일이 있었으면 방어할 수단이 그렇죠. 없었어. 방어할 맞아. 수단이 없었을 그게 거예요. 없었지. 그러니까 대통령 매체가. 지지율도 막 마구잡이 떨어지고. 근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때 우리 대자뷰 나 기억은 정확하게 안 나는데 맞아요. 똑같이 강금실 장관이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지금은 추미애지만 하고 뭐 하니까 난리를 치니까 안대희가 누구야? 중수부장. 그 당시에 중수부장이 안대희 맞았어요. 안대희 맞나? 중수부장이 막 칼을 막 휘두르고 난리를 쳐가 여권도 치고 막 야권도 맞아. 치고 난리 법석을 떨어가지고 대선 자금 수사. 수사한다고 해가지고 결국은 국민들은 검찰 입만 보고 안대희가 국민 영웅이 돼버렸어요. 맞아. 그리고 강금실은 좀 이상하게 돼버렸고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은 이래 돼버리고 결국은 그래가지고 검찰 개혁한다는 거를 중수부 정도 폐지하는 걸로 끝났다고. 중수부도 중수부 박근혜 때 와서 폐지됐어. 나중에 폐지되고 그것도 난리 났어. 중수 폐지한다 그러니까 검사들 옷 벗는다고 지랄하고 윤석열 이런 사람들이 그 뭐 항명 비슷하게 맞아요. 수사 안 하고 생지랄 해가지고 바꾸는 게 이름만 바꿨어. 반부패부 해가지고 그러니까. 반부패부로 쭉 그대로 했어. 조직 그대로. 이름만 바꿔서 했던 게 이 검찰 개혁이었거든요. 개혁도 아니지. 그렇지. 그렇게 계속 막아냈다고 검사들이. 근데 이번에는 또 그렇게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근데 이번에는 달랐던 게 예컨대 추미애 아니면 윤석열의 무리수. 그리고 나는 솔직히 말해서 뭐 인정할 든 말 안 하든 뭐 이동형이나 유시민 이사장이나 김어준 씨나 뭐 김용민 씨나 이런 역할이 또 최진봉 교수님도 많이 여기서 하라고 여기서는 하라카 말아 고개만 듣고 또 여기서 하라고 왜 TBS 와서 남의 방송 망쳐요. 우리 방심에 올라가 잘못하면 맞지. TBS 내가 이렇게 세게 한다고 뭐라 한다니까. 내가 지금 맨날. 죽겠다니까 5개 올라가 있어요. 형 때문에. 나 때문에? 하여튼 이런 분들이 또 정재환 기자까지 죄송합니다. 고마해라 좀 많이 못다. 이런 분들이 제대로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이것을 난 막았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제가 이 집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맞아. 난 이게 사실 검찰이 지금 행동해 보면은 그 당시를 이제 노무현 시즌 2 같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써먹었던 방식 거의 똑같이 써먹고 있고 그때 대응하던 방식 똑같이 대응하고 그렇지. 있는데 그때는 이렇게 함께 해줄 사람이 없었을 텐데 야 그러니까. 어떻게 라디오하고 MBC 이런 데가 그 포진이 돼 있어 다행스러운 그러니까. 거예요. 근데 아니 나 그래서 조중동은 지금도 그런 생각을 안 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네. 자기들이 했는데 어. 안 먹혔거든요. 그러니까. 안 먹히는 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 그렇지. 그러니까 더 그러니까 혼나가. 더 나간다니까. 말도 안 되게 행동해버려. 아니, 그러니까 말이 안 요새는 되는 거니까. 더군다나 저기 뭐 한겨레나 경향 뭐 이런 데서도 똑같이 걔네들이랑 발맞춰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향이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중동은
조금 더 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생각한다니까요.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조중동에서 아젠다를 이게 반대로 세워가지고 막 공격하면 나름 진보 신문에서 우리는 반대 생각이 있어고 막았단 말이야. 그 사람들이 여기 박수 쳐주고. 그렇지. 근데 지금 이 역할을 뉴미디어가 하고 있어요. 그렇지. 자기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들 할 게 없어. 그러니까 이것도 엇나가. 어. 에라이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경향에 있어서 별로 기대도 안 해요. 잘 보지도 않고. 경향신문 같은 경우는 뭐 아닌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 논조가 별로 안 맞고 진실을 잘 모르는 것 같아. 답답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기자들이요. 어. 너무 무식해. 예, 무식해요. 법조 전문 기자들이 법을 하나도 몰라. 아니 지금 저 경향에 좀 공부 좀 아니 그러니까 법조 좀 출입하고 공부도 했다는 기자들이 지금 자꾸 그 주간지 쪽으로 돌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내가 보면 되게 답답해. 몇몇 기자 내가 잘 아는 기자들이 지금 별로 친하진 않지만 근데 쟤는 한 가닥 있어 하는 애 있잖아요. 네. 없어. 주간지로 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보면 답답해. 한겨레도 마찬가지예요. 한겨레도 뭐 하어영 이런 데 월간지 같더만. 그러니까 보니까 친검 이런 사람들만 남아 있고 남아있고. 그게 아닌 경우는 좀 자꾸 좀 외곽으로 돌고 정말로 이렇게 좀 법조도 좀 알고 법학도 좀 아는 친구 아니 법조 기자를 하려면 어느 정도 법학의 소질 그 자꾸 자기 얘기 같아. 법대 나오고 고시 1차 되고 뭐 이런 자기 얘기 좀 하잖아 지금. 이 형이 자기 보면. 자랑? 어. 넘어갑시다. 아, 미안해 텐션 아니, 뭐 끌었네. 그래서 결국은 이번 총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쨌든 뭐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경우가 있으면 시스템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지난번 총선에 가반이 안 됐기 때문에 시스템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통과된 개혁입법 같은 경우에도 그냥 당시에 뭐 180석 이상 됐으면 180일 동안 이럴 필요가 없지. 그냥 하면 되는데. 그렇지. 예? 맞아. 그렇지. 그리고 지금 윤석열 총장 같은 사람이 왜 난리를 치겠어요. 총선 때 DB 갖고 법을 다시 바꾸겠다. 그거예요. 예, 그거거든요 지금. 이거는 뭐 맥락은 조금 다르긴 한데 좀 우려스러운 게 있어요. 법원도 무시를 못 해요. 지금 그렇지. 차문호 부장이 지금 8가지 항목을 제시하면서 이례적으로 김경수 지사 사건을 연기를 했거든요. 그렇겠지. 그 3월 10일 날 변론이 잡혀 있습니다. 10일 날 잡히면 그날 종결한다 손치더라도 한 달이나 2주면 3월 말이에요. 종결 안 하고 하루 정도 기일만 더 끌면 4월 중순에 선고되거나 그렇지. 총선에 넘어갑니다. 그렇지, 그렇지. 만약에 정말 악의적 마음 갖고 4월 15일 수요일 날 총선이라고요. 14일이나 12일 날 월요일이나 터뜨리면. 선고해 버려요. 유죄로. 그렇지. 그러면 대선 사건 때 드루킹 돌려가지고 선거 비리, 그렇게 나오지. 권력 비리인데 총선도 그렇다. 조중동이 난리 나겠지. 그러니까 일면. 지금 와, 나 그게 검찰도 무섭다니까. 그렇고 보니까 자꾸 자기들이 하나 몰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추미애 장관하고 붙어가지고 잘 안 되니까 최강욱을 건드리고 최강욱을 건드리는데 잘 안 되니까 이번에 또 이광철로 넘어갔어요. 이강철로 갔어. 그래서 이광철 비서관이 출석 안 한다고. 이게 정말 유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뭔가 이게 결말을 내는 게 아니라 질 것 같으면 자꾸 계속 다른 다른 쪽으로 거를, 네. 관심을 돌리면서 새로운 데로 전장터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게릴라전도 아니고 이게 참 이런 걸 하라고 검찰총장을 세워둔 게 아닌데 그리고 지금 제가 제일 이번에 검찰이 하는 그 변명 중에서 제일 비겁한 변명이 삼성 수사를 얘기를 들은 거예요. 지금 삼성 수사팀들이 지금 싹 없어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삼성 수사가요 지난 작년 8월 이후에 중단된 상태예요. 다 차출해 버렸어요. 그 예. 사진. 그래가지고 그 당시도 나왔던 얘기가 조국 수사를 통해서 제일 최대의 수혜자는 삼성이다라는 삼성이다. 거죠. 네. 근데 이제 와가지고 삼성 수사 바이오 얘기잖아요. 그렇죠. 수사하는 삼박. 거 전부 다 저 조국 수사한다고 다 땡겨간 거고. 네, 그런데 이제 그리고 와가지고 다른 비리는 특검에서 하고 있는 거고 공파만 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이게 지금 이 검사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핑계고 이 언론이 또 이상한 프레임 씌우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게 참 맞아. 근데 이건 너무 뻔히 그러니까 보이는 거잖아요. 그젠가 SBS가 또 한동훈이 불러서 단독으로 또 인터뷰했어. 자기들이 티키타카 하는 거예요. SBS 좀 더 이상해. 점점 이상해. 점점 이상해져. 거긴 좀 이상해져 점점. 그러니까 참 아니 일방적으로 법조 그 인터뷰하고 이러는 걸 보면 아주 그냥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점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SBS는 무슨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어. 거기에. 옛날에는 그래도 사주가 있고 노조가 있고 뭐 직원들 있잖아요. 의견이 다르고 이랬는데 요즘은 다 같이 가는 것 같아요. 다 함께 룰루랄라야. 제가 최근에 들어서 가장 더러운 얘기인데 가장 그럴듯하게 들렸던 게 있어요. 저기 조심해서 말해야 됩니다. 이거 라이브예요. 이거 라이브가 뭐냐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야, 니는 서울대 나와가지고 경희대 밑에 가가지고 일하고 있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제법 들려요. 예. 지난주 라이브 때 했던 똑같은 얘기 얘기입니다. 했고요. 난 또 뭐 한다고 똑같은 얘기를. 우리는 다 기억하잖아. 했다고.
죄송합니다. 방송은 잘 안 되나 보다. 그냥. 뭐 어떻게 몇 번 하려고 이거. 다음 주 또 할 거죠. 아니 다음 주에는 바꾸든가 그러면. 너는 고려대 나와서 야, 아니 그럼 차라리 고려대 나와서 경희대 밑에 가냐. 바꾸든가. 그럼 연세대 나와서 가든가. 아니면 형님 알았다. 중앙대 나와서 가든가. 왜 똑같은 서울대 그걸 이렇게 해서 다음번에는 뉴스공장가 살게 그러면. 몇 번째 가 서울대를 몇 번째 고전 몇 번째 그 합니까? 가스메다가 살게 이제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뭐 안 봐도 돈 딱히 받았을 거니까 광고 끝났다 그자. 광고 볼 것도 없다. 광고하고. 광고팔이나 하자. 광고하고 이어서 끝났어. 바로 오늘 우리가 원래 할 얘기였던 이번 그 차장 부장 검수 인사. 인사에 대해서 한번 오케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자 하늘도 없는데 광고나 읽어주세요. 자, 헤이브로 로션입니다. 첫 번째 광고는요. 헤이브로 로션입니다. 한겨울에도 촉촉하고 환한 얼굴을 책임지는 헤이브로 맨즈 브라운 올인원 로션입니다. 하루가 갈수록 예전 같지 않은 얼굴, 문득 얼굴이 거칠고 탄력이 떨어지는 게 느껴지신다고요? 박지훈 씨? 그냥 해요 이제. 야 박지훈 잘 안 받아줘 이런 거. 난 재미없으면 진짜 싫어하는 거 알죠? 이젠 정말 좋은 원료의 화장품을 써야 할 때라는 신호입니다. 헤이브로 맨즈 브라운 올인원은 이 피부에 탄력을 더하고 매끄럽게 바꿔주는 비피다가 5,000 ppm 5만이잖아 누가 봐도. 5만 ppm이나 들어가 있고요. 노벨상을 받은 원료가 촉촉함을 더해서 거칠고 탄력을 잃어가는 여러분의 얼굴을 더욱 탄력 넘치고 빛나게 만들어 드립니다. 이 써보신 분들의 수많은 댓글과 재구매율이 증명하는 프리미엄 올인원 로션 헤이브로 맨즈 브라운 올인원 지금 검색창에서 헤이브로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두 번째 광고는 가려움 완화제 글루타셀 스프레이입니다. 긁지 말고 뿌리세요 글루타셀 하면서 꾸준히 알려온 제품인데요. 근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정말 뿌리기만 하면 되는지 궁금해합니다. 글루타셀은 매우 과학적인 제품입니다. 이 스프레이를 개발하기 위해서 기술 이전만 5건, 관련 특허가 다수 있으며 주요 성분의 피부 작용에 대한 연구 성과는 지난 2013년과 2018년도에 피부 과학 분야에서 최고의 학술지인 JID, 아주 유명한 학술지입니다. 이거 2번이나 게재가 됐다고 합니다. 지금 긁고 있다면 과학적으로 개발된 글루타셀을 뿌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글루타셀은요, 전국에 있는 취급 약국이나 인터넷에서 구입할 수가 있으며 재구매 고객들이 많아 대용량 이벤트는 계속된다고 합니다. 긁지 말고 뿌리세요. 예, 그리고 마지막 광고 늘 항상 저희와 함께 해주는 프리미엄 이벤트 카페 마포 세레나데입니다. 특별한 이벤트가 필요할 때 마포 세레나데죠. 마포 세레나데에서는 프로포즈 100일, 1주년, 결혼기념일, 생일 등 각종 기념일도 영화 속 주인공처럼 더욱 특별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박준 변호사가 이거 결혼기념일 여기서 했죠. 와이프를 여기서 또 아이들하고 이제 했는데 울었어요. 와이프. 여러분들 가보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서울의 한강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곳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멋진 추억을 만들 수 있게 준비해드립니다. 검색창에 마포 세레나데를 검색하시거나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마포 세레나데를 친구 추가하시면 상담해드립니다. 예약할 때 EJ 듣고 연락 주셨다고 말씀해주시면 특별 할인과 서비스 제공해드립니다. 그냥 가면 안됩니다. 꼭 예약하고 가야 됩니다. 특별한 순간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 만들기, 멋진 감동을 마포 세레나데에서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교수님 이벤트 합니까? 안 합니다. 한번 해봐야겠네 지훈이처럼. 형님은 저기 미국 사람, 미국 출신이잖아요. 왜 안 합니까? 왜 안 하냐고? 못 받아주네. 못 받아주네. 아니 근데 진짜 공중파에서 이 형 있잖아요. 정말 날라댕겨요. 아니 정말 거침없어서 내가 이제 얘기할게요. 우리는 이제 진행자 인이어를 주거든요. 그렇지. 인이어에서 형님 얘기할 때마다 PD가 한숨을 쉬어요. 센데 막아요 센데. 그 정도로 센 사람이야. 아니 뭘 들었지 사장이에요. 그 거기가 세게 하고 여기가 왜 가만히 있는데 그러면? 못 자라고 나보고. 거기서 그냥 웃어요. 거기 가서 웃으시고. 거기서. 와 여기서는 진짜 이렇게 좋은 사람이 없어. 너무 세가지고 여기가.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잘했다. 자 총평. 내가 얘기했던 거대로 됐습니다. 나는 내가 많이 못 맞췄어. 일단 자 그럼 말하기 전에 내가 정말 나는 저 김용민, 장용진 너무 답답해. 왜? 그
용브라더스 왜? 용브라더스. 봐요, 이 용브라더스가 방송이나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문정 이번에 될 것 같다. 이문정 돼야 된다. 그렇게 계속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문정 얘기를 했구나. 아니 얘기하면 안 되지. 그건 그렇지. 얘기하면 안 되지. 부담돼서 임명을 못 한다니까. 너희들이 막친 거야. 아니 정부적 판단을 이렇게 못 하냐고. 내가 지금 반성하고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설레발쳤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아니 PD가 말할 때마다 아이 그거 참 하지 얘기하지 마.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어. 매번이 아니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이문정을 임명하냐고요. 그렇지. 이문정도 임명 안 하길 바랬을 거야. 왜냐 지금 이봐 임명 못 출세하려고 그렇지, 이랬구나 그렇지.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 그럴 수 있지. 맞아. 그래 그냥 모른 척하고 있었어야 돼. 그러니까 적당히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설레발을 쳐가지고 이게 또 뭐냐면 그게 이문정 검사를 거론하니까 또 조회수가 펑펑 터지는 거야. 그래서 뭐 저도 모르게 약간 오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 참. 또 그러다가 또 알릴레오 꼴 납니다. 조심하소. 야, 조회수 그게 뭐라고? 왜 이래? 그러니까 그 조회수 뽕을 좀 맞았나 봐요. 요새 아니 오늘 또 SNS에 아주 떳떳하게 제 예측이 틀렸네요. 이러면서 이 문제가 안 됐다고. 아이고. 어떻게 틀렸으면 틀렸다고 해야지. 솔직히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틀렸으면 틀렸다고 해야죠. 그래서 뭐 이문정에 기대하는 사람도 많았을 텐데 예. 이거는 지금의 법무로서는 굉장히 부담감이에요. 부담되죠. 큰일 나요. 하면 그게 일면 공격 뉴스가 그렇지. 돼요. 그 공격 타격. 그렇죠. 그렇지. 조중동에서 아주 잘 하는 그럼요. 거죠. 이게 예. 정무적 판단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정말 뽑고 싶어도 뽑지 말아야 될 타이밍이 온 거예요. 이 용브라더스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정무적 판단이 안 되나? 자, 근데 사실은 세 가지예요. 음. 이제 윤석열이 의견 제시를 했잖아요. 그렇지. 수용 아니면 패싱 무시. 네. 세 번째 절충이거든요. 대부분 뭐 절충을 예상한 것 같아요. 절충을 예상했죠. 절충인데 과연 어떻게 가느냐. 차장 얘들을 지휘 라인을 자르고 아니면 수사팀은 놔두냐 아니면 다 물갈이하냐. 주니어 부서는. 근데 저는 절충을 택했는데 신의 절묘한 그렇죠. 한 수 같아요. 지휘 라인은 싹 다 잘랐습니다. 맞아. 그리고 차장들이 지휘 라인입니다. 3차장이 반부패부를 지휘하고 3차장이 조국 수사 가족 수사를 지휘하는 송경호죠. 예, 송경호가 그걸 하고 있었고 걔는 여주지청장으로 갔습니다. 지청장으로 갈 수도 있고요. 요즘은 가까워요. 너 같으면 가깝지. 영덕지청을 보낼 낀데. 또 오바했다. 영덕은 순천지청, 순천지청. 해남지청. 해남은 그 부치지청이라서 부치지청 못 가겠네. 영덕도 부치지청이 못 갑니다. 하여튼 그런데 수사팀은 그대로 놔뒀습니다. 그 만약에 수사팀까지 부장급들. 뭐 고영근 이런 사람 많이 바꿨다 그러면 만약에 그러면 언론에 또 대서특필 됩니다. 아니 고영권도 바꿨어. 대구 갔어. 고영근 말고 그 반부패부에 몇 명 놔뒀거든. 놔뒀어. 부장들 몇 명. 고영근 수사 끝났어요. 부장 부부장들은 냅뒀고 그러니까. 차장들을 일단 차장들만 다 바꿨어요. 바꿨는데 맞아. 뭐 너무나 당연한 수준이고 언론에서 또 무슨 뭐 학살이 뭐니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수사를 못하게 하느니 하니까 그러면 일선 검사들은 수사해라. 그렇지. 왜? 차장들이 수사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지, 얘들은 맞아. 서류만 받아가지고 그래 오케이 이거만 하기 때문에 얘들은 없어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사실 수사를 못 하겠다는 말도 틀렸다고 생각이 드는 게 수사가 끝났어요. 음. 오늘 끝났어. 최강욱 그 비서관 기소함으로써 수사는 완전히 끝났어 이제. 이제부터는 그 수사에 대한 평가만 남았거든요. 근데 뭐 지금 알다시피 뭐 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기소 보세요. 표창장 위조 원본도 지금 못 내놓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수사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단계거든요. 그리고 사모펀드 지금 사모펀드에 남아 익성 있는 나왔어. 결국 익성이 나왔어. 사모펀드에 남은 거는요. 기껏해야 남은 안 게 돼, 안 지금 돼. 저 차명 보유밖에 없어요. 지금 근데 나머지는 뭐 권력형 비리는 실소유자가 익성이 돼.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 받아줬더만. 익성이 그러니까 그 나왔다 결국에 했어. 그 기사 쓴 데가 두 군데 있어요. 더 팩트하고 아주 또 할 얘기할 직가 얘기하려는데 할줄 정재관 씨, 아유 정명지 씨, 참. 그 아주경제에서 유튜브 하죠. 하죠. 거기 가서 하소. 거기서 하라고. 거기 가서 우리 회사 이렇게 썼다고 하소. 여기서 왜 합니까? 거기서 해. 그래 7만 명씩 나와 조회수가. 오, 말 잘해. 10만 명. 이영길 참. 거기 가서 하면 되겠는데 굳이 왜 여기 와서 하려고? 아까 말한 조회수뽕 고뽕이구만. 요뽕이야 요뽕. 아주 3D 엄청 좋아요 많은데. 구독 꾹 눌러주세요. 뭐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여기서. 여기서 뭐 하자 형님. 그래. 그리고 양속전은 좌천. 양석전은 그 설명해 드릴게요. 대전고검 검사입니다. 예. 집에 가는 겁니다. 너 집에 가라 이 뜻이죠. 이제 부장 검사가 차장 검사 가든지 아니면 지청장 요런 길로 가면 아직
길이 남아 있어요. 이 사람은 선임이기 때문에 기수가 엄청 높습니다. 29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29기죠. 29기이기 때문에 이제는 검사장이 가든지 아니면 똑같은 차장급이 있어야 되는데 대전 고검검사는 뭘 하는 데냐면 수사가 했는데 수사가 잘못돼 가지고 불기소 처분되면 고소인들이 다시 수사해 주세요. 네, 하고 항고하는 항고 거지. 재심 네, 신청하는 걸 맞아요. 받아서 그 고검 검사 사무실에 가면 맨 하라병 한 명 앉아 있어요.